자,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화학 반응에서의 열 출입이야.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 반응을 할 때 이제 오른쪽 옆에다가 열이 들어가고 나가는지 방출됐는지 흡수됐는지를 표현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은 화학 반응에서의 열 출입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일단 연력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알아야 돼. 선생님하고 이제 물리했던 사람들은 연력학 법칙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연력학. thermodynamic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을 가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외부에서 열을 주게 되면 내부 에너지도 변화하고 이제 바깥으로 일을 하더라. 이게 이제 물리 쪽에서 접근하는 연력학이고요. 화학 쪽에서 접근하는 이제 연력학은 그 안에 내부에 이제 기체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분자들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열받아가지고 걔네들이 움직여갖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걔네 내부의 에너지 변화량을 내부 에너지라고 이제 물리에서는 얘기하지만 화학에서는 그걸 엔탈피 변화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열 함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니네 생각해봐. 어떤 분자나 화합물을 이루는 어떤 분자들한테 이제 열을 가해야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 알코올 램프로 가해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 활발하게 움직이는 막 왔다 갔다 하는 병진 운동도 하겠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막 빙글빙글 도는 회전 운동도 한다고. 그 다음에 막 떨어요. 진동 운동도 한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열을 주게 되면 별짓을 다 해.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측정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그냥 통틀어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엔탈피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다 보니까 처음하고 나중에 차이값밖에 모른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상태함수라 그래. 차이값밖에 모르기 때문에 거기를 변화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일이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런 값들은 우리는 변화량을 본다. 남준이 머리 잘랐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딱 보니까 사실은 뭐 코털도 깎고 수염도 깎고 다 깎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머리털만 자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전하고 차이가 머리털만 잘랐어. 그러면 머리 잘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차이값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속으로 서운한 거죠. 나 코털도 깎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못 알아보는 거죠. 다 일일이 다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차이값만을 계산하는 거 우린 이걸 엔탈피 변화라고 한다. 조금 이따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연력학에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데 니네 혹시 수학 집합 배웠니?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 기억나?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죠. 전체 집합을 U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 집합 U가 유니버스야. 그래서 우리말로는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내가 관심 있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교집합으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A 집합이 있고, 여기가 B 집합이 있죠. 니네 잘 알잖아요. 여기 이제 A, B 합집합은 이렇게 다 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캡이죠. 교집합은 여기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여기에. 여기 바깥에 여집합도 있죠. 이렇게 있다. 선생님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얘 노란색은 뭐죠? A 합집합 B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A 캡 B라고 하나? 교집합은 요 빨간색 여기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라 그래? 여집합이라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컴플리멘터리에서 여집합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를 이제 바깥에 여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관심 있는 부분 E집합, A집합, B집합이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 우린 연력학에서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개라고 얘기를 한다. 시스템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니네 이제 통합과학 들어가면 지구 시스템이라는 거 나와. 그래서 지구계.
그다음에 뭐 생물 시스템, 생물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용어가 사실은 연력학에서 나온 용어야.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우리는 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화학에서 계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어디에다 얘기할까요? 반응 용기가 삼각 플라스크죠. 삼각 플라스크 반응 용기. 여기 안에 이제 반응물이 들어있잖아. 여기 용액이 들어있어. 이 용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계 안에 이제 뭘 집어넣어가지고 반응을 시켜서 열이 확 났어. 열이 확 나면 바깥으로 열이 이제 방출이 되겠지. 이렇게 된다. 계에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화합물이 반응이 일어나서 거기서 열이 발생했어요. 이게 바깥으로 확 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니? 바깥에도 뜨거워지지만 이 삼각 플라스크 자체도 뜨거워지지. 이거 못 만져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주위는 어디까지를 주위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삼각 플라스크하고 이 주변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주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걔는 요 내부가 개고 용액이 개고 그 나머지 삼각 플라스크부터 이 공기 부분 있지? 여기까지를 주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주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영어로 surround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개를 뺐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들을 그래서 복수로 surroundings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우리는 연력학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화학 반응에서 열 출입이라고 하는 건 개, 용액이 개잖아요. 그 용액에서 주변하고 왔다 갔다 열이 밖으로 방출될 거냐, 열을 흡수할 거냐 이걸 따지는 거야. 이게 열화학 반응식이다. 그리고 이제 얘네 둘 전체를 합치면 우리는 뭐라 그래? 걔를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주, 그죠? 우리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우주는 되게 넓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관심 있는 걔하고 그 나머지 주변 그걸 합쳐서 우리는 유니버스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벤 다이어그램이 이 연력학에서 나온 거다. 그게 우리가 개의 종류가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그 세 가지가 이제 이거는 니네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면 열린 개라고 나와. 열린 개는 오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닫힌 개가 있어. 그래서 closed syste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립개가 있어.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isolated system, 에리다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개 세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열린 개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는 에너지도 출입할 수 있고 물질도 출입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출입이 가능해요. 닫힌 개는 뭐만 출입한다? 에너지만 출입이 가능해. 물질 출입 안 돼요. 얘는 물질 에너지 둘 다 안 된다. 다 출입이 안 된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열린 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구과학에서는 지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있는 기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물, 바다, 수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땅덩어리, 직권이라고 하지. 얘네들이 서로 막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에너지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물질도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 생물권이잖아요. 우리 생물이잖아. 지금 여기 공기에다가 내가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뱉어내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 그죠? 기권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상호작용을 하잖아. 그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20도였는데 우리가 여기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니 실내 온도가 24도가 된 거야. 우리가 체온으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다 보니까 여기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죠? 금방 이산화탄소, 산소도 주고받았죠. 물질 주고받았지. 심지어는 에너지도 주고받았지. 이게 가능한 게 열린 개야.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다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제 닫힌 개는 뭐냐면 지구야, 지구. 그래서 지구계라고 하죠. 지구계하고 주위는 이제 어디야? 지구 바깥에 있는 거. 지구 바깥에 이제 달도 있고 수금지와 목토처나 태양계가 있잖아요. 이 바깥하고 이제 주고받는 거 뭐가 들어오니?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잖아. 에너지 들어옵니다.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잖아. 그래서 이걸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질은 출입이 안 된다. 물질 출입은 안 되더라. 선생님, 운석 떨어지잖아요. 그런 건 예외. 선생님, 인공위성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 내에 들어있는 탄소나 뭐 암석이나 물이나 들어봤죠, 니네? 뭐 탄소의 순환, 암석의 순환, 물의 순환. 왜? 지구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정해져 있는 거야.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형태를 바꾸더라.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은 일정하더라라고 하는 게 다층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층계는 뭐만 출입한다? 에너지만 출입한다. 고립계는 가장 작은 게 이제 어디겠어요? 우리 태양계죠. 그 다음에 우리 은하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건 에너지도 받지도 않아. 나가지도 않아. 에너지 출입도 없고 물질 출입도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립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화학 반응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다. 됐어요? 자,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열 출입 반응은 니네들이 이제 또 어디서 다루냐면 통합과학에서도 다루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원에서도 다뤄요.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질 대사가 나와. 우리 생명하고 화학하고 연계되는 데가 우리 생화학이라고 하는 화학이 있어요. 생물계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다루는 그런 화학을 생화학이라 그래. 생화학 시간에 이 물질 대사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열 출입이 있는 거야. 배운 사람도 있을 거야. 우리 얘를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물질 대사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효소죠. 효소가 반응을 한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반응 속도를 빨리 하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는 화학에서는 그래서 생체 촉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체 효소가 있어야지 우리가 물질 대사를 한다. 이 물질 대사를 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생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도 물질 대사를 하죠. 물질 대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동화작용이 있습니다. 캐타볼리즘이라 그래. 쉽게 얘기하면 합성이에요. 합성이더라.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효소를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합성을 할까요? 저분자에서 효소를 통해 가지고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뭐를 만들더라? 고분자를 만들더라. 또 다른 말로 뭐 무기물에서 에너지를 가지는 유기물로 만들어내더라.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광합성이 있지. 광합성은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지. 그래서 빛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다.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에서 얘를 흡열 반응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된다. 여기가 이제 에너지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엔탈피로도 쓸 거야. 엔탈피. 처음 들어보는 용어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 함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자가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내부에 그게 엔탈피야. 근데 얘가 지금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되는 거야. 저분자인 우리 광합성을 예를 들어볼까요? 광합성은 CO2 저분자하고 뿌리톨로 흡수한 H2O가 빛에너지를 받아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여기에 이제 빛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 흡수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이렇게 넘어가진 않아.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고개마루로 넘어가야죠. 우린 여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잖아. 이걸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에 효소예요. 광합성 효소야. 포스포릴레이즈라고 하는 광합성 효소가 있어요. 걔가 이제 여기를 낮춰준다. 그럼 누가 만들어질까요? C6H12O6 뭐죠? 포도당.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기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반응열이 얼만큼이야? 여기서 요만큼이 Q만큼이 흡수하더라. 흡열하더라. 그래서 우린 이걸 갖다가
흡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엔탈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엔탈피가 얘보다 높은 거잖아. 그죠? 낮은 엔탈피에서 높은 엔탈피로 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래서 광합성식을 한번 식으로 쓰게 되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써야 될까? 6CO2 이 정도는 다 알지? 6H2 이게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C6H12O6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 6O2가 나오죠.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지. 사실은 여기다 플러스 Q 해도 돼. 흡열이니까. 반응물에다가 Q 해도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통상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이게 이퀄이라고 생각하면 이항을 하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다가 마이너스 Q라고 쓰면 이건 무슨 반응이야? Q만큼 흡열했다,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걸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두 번째, 이화작용 얘기를 해볼까요? 에나볼리즘 이렇게. 얘는 이제 분해죠, 분해. 대표적인 얘가 이제 얘는 반대니까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유기물이죠. 유기물은 함량이 높다고 여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다고 얘가 분해돼 갖고 무기물이 되는 거죠. 그럼 열량이 밖으로 방출이 되겠지. 이거 대표적인 얘가 누구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호흡이지. 우리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관도 씁시다. 여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기는 뭐 어디에서 일어나요? 엽록체에서 일어나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게 반응식이잖아. 이게 반응식이다. 근데 이 반응식이 똑같이 이제 화살표만 반대로 하면 이게 호흡이잖아. 화살표만 반대로 하면.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 하나 다시 그려볼게. 자, 여기는 반응 시간이니까 여기 이제 에너지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엔탈피라고 써도 된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되겠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 얼마 나오겠어? 바깥으로 Q만큼이 나올 거야. 이게 반응열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으로 나온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면서 그 차이값만큼이 이렇게 되더라. 사실은 얘도 이제 어떻게 된다? 이만큼의 고개마루로 넘어와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 호흡 효소를 쓰게 되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여기를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것도 무슨 반응이다? 효소, 즉 생체 촉매가 관여하는 그런 반응이다. 어쨌든 근데 여기에 이제 C6H12O6 그 다음에 여기는 CO2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H2 이렇게 나오겠지. 그 차이값만큼의 열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는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뒤집어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유기물은 C6H12O6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6O2가 들어가죠. 미토콘드리아 안에. 자, 전자전달계 다 거치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다? 6CO2가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6H2가 나오고 어떻게 된다? 열량도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Q라고 쓰면 우리는 얘를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표현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정하자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Q라고 쓰면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Q니까 여기서 흡수해가지고 온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 흡열 반응이다. 그 다음 플러스 Q라고 쓰면 얘는 뭐야? 밖으로 열이 방출이 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삼각 플러스크가 뜨거워지는 거지. 주변이 따뜻해지는 거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뭐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델타 H를 좀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엔탈피 변화라고 한다. 이 엔탈피 변화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델타 H는 H의 어떻게 결과가 생성물이죠? 빼기 변화량이니까 빼야 되잖아요. H 반응물. 니네 알잖아. 우리 과학에서요, 수학에서요, 이 델타라고 하는 건 변화량이잖아. 변화량은 어떤 거야?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잖아.
나중이 뭔데? 생성물이잖아. 그래서 생성물에서 반응을 빼는 거.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걸 우리는 엔탈피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여기다 쓸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 이제 반응물이 누구야? 얘가 반응물이지. 얘가 생성물이지. 엔탈피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큰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여기 흡열 반응은 델타 H가 양수인 거야. 발열 반응은 반대로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델타 H가 음수값인 거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흡열 반응은 말은 Q로 쓸 때는 마이너스 Q라고 써라. 그다음에 엔탈피 변화로 쓸 때는 이게 0보다 크다. 양수값이다. 흡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 되려면 Q는 오른쪽에 생성물 쪽에 플러스 Q라고 쓰고 델타 H로 표현할 때는 음수값이다.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의 열 출입을 이제 조금 화학 반응식을 표현을 할 때 열화학 반응식으로 쓸 때 끝부분에다가 열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Q로 표시할 때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 델타 H로 표시할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발열 반응이 마이너스 값이고 흡열 반응은 플러스 값이다. 됐죠? 이렇게 빨리 적어봅시다.